자, 우크라이나 사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을 점령하면서 사실상 우크라이나 이 휴전으로 돌입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지금 이제 곧 동절기에 접어듭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봄, 가을에 보면 라스푸티찬가 해가지고 그 한국 같으면 장마 같은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땅이 황토 아닙니까? 그 해바라기에 노는 그 황토 땅인데 그 황토 땅이 비로 인해 가지고 그야말로 진흙더미가 되게 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이런 시즌이면 비포장 도로에서는 그야말로 다닐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전쟁도 이때는 좀 하기 어려운데 이제 동절기가 되면 오히려 땅이 단단하게 얼어붙어서 전쟁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를 이 헤르손 시에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드니프르강 동쪽으로 강을 넘어서 도주해서 거기에 방어진을 치고 있다. 그럼 왜 러시아가 도망을 갔을까? 거기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함정이다. 헤르손을 비우고 들어오면 우크라이나 군이 들어오면 전술핵을 쓸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 헤르손에다가 이 장치를 해놔서 그래서 헤르손에서 우크라이나 군 진입을 갖다가 유도해서 궁지에 빠뜨리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자, 5천여 점의 장비와 또 3만 명의 군대가 뭐 일주일 안에 이 퇴각한다다가 2, 3일 만에 퇴각했다는데 많은 군 장비 그리고 무기 등을 두고 도망을 갔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다리가 끊어진 드니프르 강에 빠져 죽은 사람도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어제 젤렌스키는 이게 끝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젤렌스키가 끝의 시작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자, 그는 어제 그 헤르손 시를 방문했지요. 그래가지고 끝, 즉 종전의 시작을 알렸다라고 말을 했죠. 자, 그래서 그가 지금 이야기한 부분은 헤르손에서도 러시아군이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고 이 상수도뿐만 아니라 전기 같은 인프라를 다 파괴했고 동물원에서 동물까지도 뺏어갔다는 것. 그리고 시신이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끝이 쉽게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젤렌스키가 끝의 시작이다. 자, 종전이라는 게 그냥 어느 날 종전에서 휴전 협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긴 그러니까 1차 순서, 2차 순서, 이제 마지막 3차 순서의 시작일 뿐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다 철수해야 되고 우크라이나 영토를 회복시켜 줘야 되고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에서 협상이 곧 시작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는 이 종전 협상이 쉽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쉽게 되려고 하면 그 쉽게 되기 위한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하게 되면 미국이 물론 뭐 러시아하고 지금 물밑에서 대화를 해왔고 오늘도 미국의 CIA 국장과 러시아의 정보 책임자가 외부에서 만났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미국도 여기에 매우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물밑으로 협상을 종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제기되어 왔는데 미국도 어차피 지금 중간 선거를 민주당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트럼프의 자충수로 훨씬 유리하게 잘 막았어요. 민주당이 선전했지요. 또 트럼프가 공화당 내부에서 이번 예상외의 고전을 통해서 트럼프의 지도력이 많이 떨어졌고 트럼프가 자기 공화당 대권 구도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 디센티스나 또 펜스 부통령이나 뭐 또 버지니아 주지사 글렌 영킨 전 국무장관 폼페이오 등도 지금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좀 상종가를 치고 트럼프라는 사람의 실체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선을 긋고 있는 현상이 보이고 있어요. 자, 이런다면 미국 내에서 이 트럼프의 공화당의 힘이 약화되었을 때 종전을 요구하는 그런 압력도 다소 지금 약해졌습니다. 또 지금 2025년에 5천 명 규모로 창설될 유럽연합의 평화유지군인 신속 대응군이 자, 결국은 구조 대피, 지역 안정화 등에 투입되는데 이들의 첫 임무가 우크라이나 휴전 보장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25년이니 지금 우크라이나가 휴전이 된다면 휴전을 갖다가 유지시킬 수 있는 중립적인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없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한 미국과 러시아의 정보 수장들이 터키에서 회담 중인데 자, 이들이 회담을 한다고 휴전이 되겠느냐? 휴전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CIA 국장과 이 세르게이 나르시킨이라고 부르는 SVR 러시아 정보국장이 지금 둘이 만났지만 이들을 통해서 휴전이 성립되려면 우크라이나가 만족하는 그런 조건을 러시아가 받아줘야 되는데 러시아가 현재로서는 푸틴이 굉장히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푸틴의 정신적인 스승이라고 말하는 대러시아주의 사상가인 알렉산드르 두긴이요. 왕을 살해한다라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푸틴 비난 행렬에 동참하면서 오스승한 웹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절대 권력자는 나라를 지킬 책임이 있어야 되며 그렇지 않으면 비의 왕과 같은 운명이 기다릴 것이다. 그래서 감ung 때 비를 내리게 하지 못하면 왕을 살해한다라는 그런 고대 종교의 이야기인데요. 자, 그래서 자기가 차량 폭발로 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 딸은 전쟁 승리를 위해 죽었다.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 푸틴은 절대적이고 대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푸틴을 신화화했는데 지금 이 헤르손 철수를 보면서 비판 대열에 가세한 것으로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대한 궁극적 권력을 가진 독재자가 러시아 도시를 지키지 못함으로써 러시아 이데올로기를 훼손했다라고 말을 하고 러시아 내부 강경파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나오고 있어요. 러시아 공산당은 헤르손 철수 명령에 대해 국방부에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고 일부 평론가는 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느냐 또 미국과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군수품을 공급해주는 폴란드 사이에 서부 통로를 왜 폭격하지 않았느냐 또 더 나아가서 러시아가 헤르손을 점령한 뒤에 영토 합병 투표에서 90%가 찬성을 했는데 어떻게 헤르손 사람들이 수복이 되니까 저렇게 좋아할 수 있냐 이게 거짓말 아니냐 자 그러면서 푸틴의 실수를 잘못 잡아줄 메커니즘이 러시아에 없다가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뉴욕타임즈는 러시아 내 전쟁 찬성파 사이에서는 자국군의 헤르손 철수 결정 이후 군부를 겨냥한 공격 수위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고 푸틴을 갖다가 비판하는 것이 금기시 되던 그런 것도 깨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푸틴이 지금 여전히 내부 통제를 하고 있지만 비판이 시작되면서 그도 안전할지 의문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하고 중국의 내년에 경제가 붕괴될 겁니다. 그게 붕괴가 어디서 이제 확고한 붕괴인가 하면 외부적으로 러시아하고 중국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들이 관찰이 될 거예요.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되면 러시아 내부에서 과연 저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될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군대가요, 드니프르 강을 넘어서 외곽에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왜 그 우크라이나가 계속 진격을 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여기서 끝내라는 이야기가 제일 고통스럽겠죠. 자, 헤르손주의 주도를 포함한 일부 땅만 확보했지 헤르손 주의 다수는 뺏겨 있고 자포리자 주도 일부만 수복했지 나머지 뺏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의 많은 땅을 새로 뺏겼어요. 크림반도 외에도요. 또 돈바스 지역에서도 아직 루안스크나 도네츠크에서 뺏긴 땅을 다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휴전하라. 아마 젤렌스키가 휴전으로 들어가면 그가 우크라이나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절대 못하고, 그래서 현재도 우크라이나 전체의 정세가 이 협상에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유엔 총회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에서 배상 촉구 결의를 채택했는데, 러시아의 저 무지몽매한 상황으로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에서 철수하거나 피해 배상을 해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EU도 협상 여부는 우크라이나가 결정한다. 미국도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미국이나 EU가 우크라이나를 많이 도와줬다고, 협상해라고 공개적으로 압력을 넣을 처지가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협상까지는 마치 지금 세계 정권 시장이나 이런 데는 곧 협상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많이 남아. 겨울에 전투가 좀 더 지속될 거고요. 우크라이나가 더 수복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와서 다시 이제 휴전 상태, 라스푸티차 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협상론이 나오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전쟁이 계속되고요. 러시아가 경제 위기로 내몰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양보를 할 때, 원점으로 돌아갈 때, 그때사 협상이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적어도 6개월 안에는 저 전쟁이 휴전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Revolution 21. Revolution 21.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